네, 이번에는 건강력 두 번째 그 동영상 내용입니다. 네, 건강력에서 과거력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과거력이라 하면 아이의 출생 이력이고요. 출생 당시에 뭐 쌍둥이였는지, 시저리안 섹션에서 수술로 태어났는지 제왕절개로 아니면 아이가 여가였는지 내가 다리부터 나왔는지 등을 좀 봐야 되고요. 그때의 이벤트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까지 전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태아 시절에 건강과 연이어서 출생, 분만 이벤트, 그리고 현재 아이가 커나가는 신생아 영아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생력 꼭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방접종 이력,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비타민과 그리고 간염 예방주사 등을 맞죠? 그 부분 꼭 또 예방접종은 잘 맞았는지. 그래서 간염굿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제품을 맞았는지, 그리고 2차, 3차는 언제 맞았는지, 뭐 예방접종을 못한 경우가 있다면 왜 못했는지 이유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 바람에 그때를 놓치고 그러자마자 왔는데 다시 맞으려 하니 아이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이런 평범한 내용이더라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서 뭐 전체 모든 예방접종 종류는 그렇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 후 발열이 있었다든지 발진이 있었다든지 발작이 있었다든지 가려움증이 있었다든지 아이에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등의 예방접종 이후에 특이하게 관찰 내용이 있어서 병원에 간 기왕력이 있다든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여러분이 꼼꼼히 맞았나 안 맞았나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고 보통 부모들이 아기 수첩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국가 등록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조회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 수집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 질병, 상해, 수술 등의 이력이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다쳐서라든지 아니면 잠복관 등으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2학기 때 배울 건데 아이 고환이 어, 고환에 고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 또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장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것 등을 또 살펴봐야 되고요. 약을 먹거나 음식물에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여러분이 특히 성인 병동에 실습을 가게 되면 성인들은 건강보조식품 내지는 평소에 드는 먹고 있는 약, 뭐 기저질환과 관련된 치료약들을 먹거든요. 조절약들을. 그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고 병원의 정책에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을 병동에서 킵하고 있을지 아니면 환자 보호자 편에 보낼지 아니면 환자 옷장에 넣어둘지. 근데 제가 관찰한 임상에서는 환자 옷장에 그냥 두면 환자가 병원에서 먹어야 될 약하고 본인이 가져온 약하고 헷갈려서 간호사와 의사 지도하에 올바른 약물이 투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검수와 그리고 그 약물이 우리 병원에서 타서 먹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 병원 입원 중인 스케줄과 맞추어서 계속 진행해서 먹을지 그렇지 않고 입원 기간 동안은 새롭게 처방을 받아서 입원 약물로 약제실에서 올라온 걸 먹을지 등을 스케줄링을 잘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퇴원할 때 보면 잉여약이라고 해서 투여가 안 된 약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 그거 분명히 사유서를 써야 돼요. 왜냐면 올바른 시간에 투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약물이 있어서 그거를 먹었다든지 그래서 그 예전에는 잉여 약물이 있으면 그냥 병동에서 그냥 재량에 맡겨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과 발달 단계 그리고 습관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동의 과거력을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의 2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 표 3-1에서 보면 성장 기록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체중,
6개월, 1세, 2세, 5세는 큰 변환점을 갖는 체중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거든요.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그리고 신장, 그리고 치아 발달의 경우에는 첫 유치가 난 시기,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가 갖고 있는 유치의 수, 유치가 날 때 아이가 어땠는지, 그런 등을 아무래도 주 보호자에게서 수집을 해야 될 내용일 거고요. 또 전반적인 발달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요. 아이가 머리를 고추 세워서 머리를 지지해서 스스로 든 시기, 그리고 처음 혼자 앉은 시기, 처음 걷기 시작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를, 그러니까 옹알이 말고 의미 있는 단어 전달이 오고 가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길이의 문장, 어느 몇 개의 단어 정도를 쓸 수 있는지 등을 아동 간호에서는 성인 병동과 달리 여러분이 성장 기록으로 중요히 수집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울러 건강영에서 파악할 아동의 습관이 있는데요. 행동 양상을 보면은 피카, 그러니까 이상한 음식을 먹는 습관적으로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먹는 것이 있죠. 그 피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손가락 빨기, 손톱 물어뜯기, 손톱 잡아뜯기, 뭐 비정상적인 기타 행동, 눈을 깜빡인다든지 불필요하게, 그리고 머리를 어떤 자극이나 뭐 비자극적으로라도 스스로 부딪히기를 한다든지, 몸을 비정상적으로 흔들기 또는 숨, 그런 것 등이 불안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 양상으로 아이에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불안할 때 주로 아이들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동 표출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불안에 대한 반응은 병동에서 우리가 약을 주거나 검사실을 가거나 할 때 아주 빈번히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맞닥뜨려지는 상황이잖아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면 습관, 낮잠은 자는지 몇 시간, 몇 번을 자는지, 대소변은 어느 패턴으로, 그리고 가리고 있는지 못 가리는지, 배뇨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부모가 걱정을 하는 뭐 일상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너무 씻기 싫어한다, 밥을 스스로 못 먹는다, 너무 편식을 한다 등의 내용이고요. 또 기호 습관, 아이가 뭐 우리 청소년, 우리 아동에서는 청소년까지를 전체 아동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경우에 커피, 알코올, 담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좀 기호 습관으로 아이가 계속적으로 생활에서 관찰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 부모가 걱정하는 약물 습관. 요즘 청소년들도 수면제라든지 그리고 또 기호 식품으로 그 에너자이저,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량 그 식음료에 과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식이력인데요. 식이력은 식사량 어느 정도 먹는지, 그리고 횟수는 언제 몇 시에 규칙적으로는 뭐 불규칙하게라도 몇 번을 먹는지, 선호 기호 음식은 있는지, 뭐 채소를 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고기를 요즘 아이라고 다 고기를 또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혐오하는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식습관은 어떤지,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피해야 될 음식들은 있는지, 그런 것, 식이력을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시 아동의 연령에 맞게 어릴수록 질문은 더 구체적이고 쉽게, 그리고 아동에게는 아동의 어휘를 이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소통 기술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력의 네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마지막 건강력과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족력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족의 질병 그리고 유전 질환인데 어느 세대마다 계속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별에 다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 그리고
그때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출생과 관련해서의 어떤 중요한 가족 기억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검사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치료, 회복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 약물 사용 등의 가족 습관, 그래서 집에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지 약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부모와 같이 살다 보면은 예전에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신세대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뭐 금연을 한다든지 해서 흡연 환경에 변화를 주는데 보통 조부모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병원에서 관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흡연이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가족 습관, 그리고 가계도, 패밀리추리죠. 그리고 심장병, 고혈압, 신장 질환, 당뇨암, 결핵 등의 가족. 그래서 아이의 경우에는 외가, 친가 모두 다 토탈해서 좀 살펴봐야 되고요. 질병이 나타났을 때의 증상,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아토피가 있는데 그 증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성장 과정에서 사라졌다면 몇 세쯤에 사라졌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사라졌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썼는지 등,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력에 있어서 신체 계통별 문제인,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기계, 골격계, 신경계 모든 걸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리사회력, 사회심리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학령기라면 학교 생활 적응도, 학령 전기에 유아라면은 유치원에서의 생활 적응도, 상호관계, 그리고 교우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가 취하는 태도라든지 그 정서 무드 수준,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도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관찰 능력을 다 동원해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어느 경우는 또 너무 민주적이겠던지, 어느 경우에는 과할 정도로 방임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병원 입원 생활에서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아동이 자기를 보는 개념, 자아 개념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경우에 우울한 모드에 빠져 있고 아이가 자아 존중감,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과하게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지 관심을 받는다는, 그리고 분리불안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에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아 개념이나 그 정서와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